Oh my God, 시몬. 러시아 정치인이 방금 모스크바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을 했어요. 그는 진실을 말했죠. 의회에서 그 정치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이길 수 없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언급한 전략적 철수는 사실 키예프에서의 굴욕적인 패배였습니다. 그 정치인은 솔직함 때문에 군대의 비방으로 감옥에 갈 위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이미 퍼졌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이 정치인이 친우크라이나나 친서방 인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반전 인물이 아니며 우크라이나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의 증에도 불구하고 계산이 맞지 않다는 걸 압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이길 능력이 없다고 그는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즉시 중단하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려면 의원들도 푸틴 대통령과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특별 군사작전, 스페셜 밀리터리 오퍼레이션의 실패, 더 구체적으로는 4년 동안 스페셜 밀리터리 오퍼레이션의 선언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 젤렌스키의 비나치 정권을 전복하지 못한 것 등을 두고 왜 스페셜 밀리터리 오퍼레이션을 실패라고 부르나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스페셜 밀리터리 오퍼레이션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이해 제기도 가능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이런 이유들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2022년 여름 이후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이기지 못했고 키예프 라다의 승리 깃발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이후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나토 국가들의 동맹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80개국 이상과 공공단체들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전쟁 지원을 지지합니다. 우리를 지지하는 국가는 한 손에 꼽을 정도이고 여러분도 그 나라들을 잘 아실 겁니다. 한 손가락으로 셀 정도입니다. 이제 모두 아실 겁니다. 이것은 그의 발언 일부입니다. 나머지 내용을 듣기 전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레고리 유르미예프가 러시아가 승리의 깃발을 들지 못했고 키이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을 때 그는 단순히 사실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푸틴의 공식 입장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었습니다. 푸틴은 최근 몇 년간 러시아가 2022년 키이우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군이 수도 점령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이 동부 우크라이나만 원해 자발적으로 철수했다는 건 거짓말이며 여기 푸틴이 직접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이 저에게 전화해 우크라이나가 평화조약에 서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저에게 군대를 키이우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했고 저는 그 사람의 이름도 언급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속일 수도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이런 일은 수십 년간 계속됐고 그들은 행동과 말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유혈 사태나 심각한 전쟁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동의했고 3월 말에 키이우 주변 지역에서 우리 군대를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4일까지 철수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일부 병력은 벨라루스로 이동했고 일부는 러시아 영토로 직접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푸틴이 말하는 자발적 철수의 현실입니다. 이들은 키이우 외곽에서 푸틴 명령을 기다리던 러시아 탱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배치되지 않았고 파괴 후 진흙 속에 버려졌습니다. 러시아군이 패퇴했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이를 전략적 결정이라 하지만 세계는 패배로 봅니다. 러시아엔 패배를 다르게 표현하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죠. 이제 한 러시아 정치인이 이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푸틴이 러시아 국민에게 한 모든 거짓말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푸틴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 클립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보트들이 소셜미디어 전역에서 이 영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영상을 다운보트하고 묻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래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면 알고리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어떤 전쟁이든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둘째로 모든 전쟁은 경제의 전쟁입니다. 러시아 경제는 세계 GDP의 2%에 불과해 세계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나토 국가들 경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저희의 견해는 절대 아닙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약하거나 비겁해서도 우리 군인들이 모두 영웅이어서도 아닙니다.
나토와 미국도 러시아를 전통적, 하이브리드, 비이성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전통적인 전쟁에서 패배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그 전쟁을 핵전쟁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이 여러 차례 밝혔던 내용입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핵전쟁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즉, 나토와 러시아 모두 서로 이길 수 없습니다. 특별 군사작전, Special Military Operation. 이 계속되면 인간의 생명과 운명이 소모되고 재정 자원과 물질 자산이 비합리적으로 소비됩니다. 더 나아가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 분쟁에 참여한 이들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국가 전체의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선전과 죽음, 매일 수백 명 시민의 살해가 일상이 되면 이는 도덕적 가치 침식과 법적 혼란을 초래합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중요한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규정. 그리고리 니콜라예비치. 감사합니다. 독점적 중단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은 침공의 도덕성보다 실용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는 경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고 인명피해도 감당할 수 없으며 러시아는 승리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크라이나 민주정부를 신나치라 부르는 이가 한 것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증오하지만 그 증오가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수치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 수치는 매달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푸틴이 전쟁을 길게 끌수록 러시아의 희생이 커집니다. 2025년 러시아 석유 수입은 2024년보다 약 20% 감소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전 세계적 가격 하락입니다. 더 큰 요인은 러시아가 2025년 석유 판매 시 제공해야 할 할인폭이 배럴당 24달러 이상으로 늘어난 점입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전쟁 이전 2년 동안 제공했던 것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는 사실상 구매자들에게 석유를 가져가라고 돈을 주고 있는 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적은 나라들만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러시아 석유는 곧 채굴과 판매가 수익성이 없어지고 이는 러시아 정부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석유 수입 감소는 군대, 국내 프로그램, 전쟁 기계 운영 자금이 모두 줄어들음을 의미합니다. 제재는 러시아를 천천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피해는 일부에 불과하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외교 경제적으로 고립됐고 그 대가가 따른다고 그레고리 씨가 연설에서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의 진정한 동맹국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그중 가장 큰 나라는 중국이지만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태도를 보면 동맹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사실상 속국이 되었고 무역, 기술, 외교 모두 베이징에 의존하며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세라페인, 이 저보다 더 잘 설명해 줍니다. 들어보세요. 중국이라는 국가 안에서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바로 벗어날 방법은 없을 거예요. 러시아에게는 정말 멋진 기회가 있었어요. 소련 붕괴 후 정말 힘들었지만 2000년쯤 유가가 크게 오르며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법률 시스템을 정비해서 소기업들이 돈을 벌고 그 돈을 지키고 또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을 거예요. 누군가가 그들의 돈을 빼앗으려 하지 않도록 하고 도로 시스템도 개선하는 것이었죠. 그 대신 블라디미르 푸틴은 전쟁을 발판 삼아 권력을 잡았어요. 그는 제2차 체첸 전쟁에서 권력을 잡으면서 체첸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그곳을 지키려 했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알죠? 그리고 나서 그는 2008년에 전쟁을 일으켜 조지아로부터 오세티아와 아파지아를 빼앗았어요. 이런 일들이 러시아에서 인기가 있었고 유가도 오르면서 러시아인들과 나눌 돈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생활 수준도 올라갔죠. 하지만 그 후에 유가가 크게 반전되고 다시 한번 정점을 찍어요. 제 생각엔 그게 240달러대쯤이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는 초강대국이라 생각하며 전쟁에 참여했어요. 3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는 중국의 하위 파트너가 되어 할인 석유를 팔고 전자제품을 중국에서 다시 사들이고 있습니다. 푸틴은 소련 복원을 원했지만 러시아를 베이징의 주유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정치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하셨던 대로입니다. 그레고리는 체포되어 군대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법은 푸틴이 전쟁 진실을 말하는 이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쓰는 포괄적 법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전쟁이 잘못됐다고 노래하던 소녀가 체포되어 같은 죄목으로 기소된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 러시아에서는 이 전쟁을 특별 군사 작전이 아니라 그냥 전쟁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같은 죄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건 군대 비방이고 사상자 수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 하면 곧바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레고리의 재판은 2월 9일로 예정되어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그는 공직 금지, 징역,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러시아 정치인들은 분명합니다. 입 다물고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지 말고 황제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마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푸틴은 정치인을 체포할 수 있지만 진실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레고리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내부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외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심지어 전쟁을 지지하는 러시아 선정아들, 지난 3년 동안 침공을 응원해온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일을 끝내야 하고 빠르게 끝내야 한다고 말이죠.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전쟁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 군사 작전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하며 승리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모습은 알 수 없지만 모두가 만족해야 합니다. 불만을 가진 이들과 경고를 하는 애국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 그룹, 특별 군사 작전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사람들, 싸웠던 이들과 그 가족, 전선을 도운 이들은 반드시 그 승리에 만족해야 합니다. 객관적 현실, 우리의 바람 문서로 정해진 법적 규범이 있습니다. 가끔 이것들이 맞지 않다가 무언가가 생기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질서가 잡힙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재의 형태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며 분해되고 해체될 것이라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럼 왜 우리와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목숨을 희생해야 합니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올 것인데요.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요. 또한 러시아 최고 경영자 기업가, 경제학자들도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무제한적 파트너십이 사실상 파트너십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러시아가 중국을 필요로 하지만 중국은 전혀 러시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점점 텅 비어가고 있다고 하죠. 한번 들어보시죠. 전쟁이 시작된 이후 특별 군사작전 이후 중국은 러시아의 주요 경제 파트너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이웃나라는 거의 같은 제조업체에서 드론 부품을 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웃나라요. 드론 우리는 부품을 다른 제조업체에서 구입합니다. 실제로 이 분야 종사자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친구인 척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저는 드론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과 신흥시장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 회사인 캐피털 이코노믹스에서는 이런 협력 투자 심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투자에 대해서조차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환상적인 금융협력일 뿐입니다. 그들은 대출도 안 해주고 그런 건 꿈꿀 가치도 없다고 합니다. 결국 중국이 러시아 상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요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상품들은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중화인민공화국은 사실상 우리의 수출품을 사주는 유일한 구매자이자 우리가 가진 유일한 공급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끔씩 뭔가를 사오긴 합니다. 때로는 기계, 때로는 장비, 때로는 부품이나 비행기 부품 등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예전엔 그것들을 잘 받아왔습니다. 지금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지난 6개월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무한한 우정도 약해지면 둘은 관계를 끊을 것입니다. 이미 감소 조짐이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이전 파트너였던 유럽연합은 우리에게 시장을 닫아버렸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제재가 해제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면 유럽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시장은 이미 다른 업체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는 중국이 필요하지만 중국은 러시아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푸틴이 진실을 말하면 범죄가 되는 체제를 만들었지만 진실은 러시아 법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푸틴은 사람은 체포할 수 있어도 현실은 못합니다. 현실은 그를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런 영상
즉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 때 문제 중 하나는 영상에서 아무도 러시아 군인조차 다치지 않는다 해도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는 이런 영상의 수익 창출 제한을 자주 걸며 지난주에도 전쟁 관련 영상 4개가 제한됐습니다. 드론 공격이나 최전방 촬영 영상도 광고주의 부적합해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며 살아남으려 애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비즈니스 베이직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직접 만들어 제한이 없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고 최전선 영상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러시아 공군 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저희 사이트에는 광고도 전혀 게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광고주들이 저희가 다루는 내용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저희 스스로를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로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이런 콘텐츠에 관심이 있으시고 검열되지 않은 영상과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까지 보고 싶으시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셔도 됩니다. 가입하시면 저희가 이미 업로드한 모든 콘텐츠와 앞으로 업로드할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입이 저희 취재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